예, 윤병선입니다. 우리 저기 시계를 1시간 전으로 돌리시면 예, 7시 전에 끝내는 걸로 예, 그렇게 해야 될 듯 싶습니다. 원래 계획은 여기 이제 발제하신 분들, 수로하신 분들 다 같이 이렇게 좀 자리 정리해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굉장히 오늘 열공을 했습니다. 근데 열공을 하다 보면 내가 뭐를 공부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좀 제 생각 속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정리 한 5분, 10분 정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불편했을 분이 한 분 계셨다. 먼저 가셨습니다. 7시 반에 기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토론까지 참여하려고 했었는데, 김민웅 부장님이 오늘 와가지고 R&D 예산 복원된 것처럼 먹거리 관련 예산도 다시 복원됐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했으면 아마 의기양양해가지고 아마 기차 시간을 뒤로다가 좀 미룰 수도 있었을 듯 싶은데, 어쨌든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황영모 박사님이 이제 지역 먹거리 계획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다시 이제 좀 업그레이드 되는 이제 그러한 어떤 고민이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특히 기후 위기라고 하는 부분의 문제, 그 다음에 먹거리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제 나름 이제 새로운 이제 정책적인 프레임을 오늘 잘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심의 의결이 가능한 기구로서의 전북 자치도 먹거리위원회의 어떤 내용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조례라고 하는 부분이 이 시민사회의 진영의 어떤 참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어떤 의결 수준까지는 못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의미가 있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배 대표님 그동안에 이제 고민해 오셨던 것을 이제 또 정리하시면서 또 브라질의 사례를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제도화와 관련된 논의가 오늘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과연 제도화라고 하는 것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제가 생각했었을 때에는 그러니까 민의 어떤 활동에 의해서 제도화가 마련되어졌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그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폐해가 아주 굉장히 이제 심각한 이 타격을 줄 수가 있다. 예를 들자면 송파구의 사례, 서울시의 사례, 맨 처음에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1:1 매칭이라고 하는 부분에 자극을 받아서 전국의 여러 산지가 지역 먹거리 계획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추동력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농상생의 어떤 이 어린이 급식, 이제 공공급식의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말은 이제 또 든든이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또 바뀌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제도화된 부분 속에서 그것이 관행화 내지는 시장화 되어지지 않도록 그 견인해 내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저는 이럴 때일수록 이제 민의 어떤 지혜라고 하는 부분이 더 소중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배 대표님께서 이제 생태 농업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2008년도의 경우에 생태 농업과 관련된 어떤 농산물에 대한 지원을 갖다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 이제 자료를 갖다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에 나온 자료에 의한 것 같으면 2003년도부터 2010년까지 룰라가 집권을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생태 농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확대가 돼 버렸는데, 룰라가 물러나고 난 다음에 다 뒤집어 엎어버리다 보니까 이른바 정책에 의해 가지고 움직여졌었던 생태농업 실천 농가들이 그냥 우르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생태농업에 대한 가치라고 하는 부분을 지켜내는 것조차도 어려운 어떤 이 공동체들이 이제 나타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과도한 제도화에 대한 의존이라고 하는 것도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더 중요한 것은 이 민의 어떤 응집력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관을 추동해 낼 수 있는 민의 힘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이창환 센터장이 시민과의 접점을 확대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군산시라 하더라도 그 정책이 바뀌어질 때 그러한 정책의 전환, 변화를 저지할 수 있는 민의 힘. 오늘 그 도농상생 공공급식과 관련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그 3명의 주역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배옥병 먹거리 전문가님, 그 다음에 친환경 급식과의 이보희 과장님, 그리고 서울 먹거리위원회 기획조정위원장이었던 윤병선. 근데 한편에서 보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고민했었던 거는 이런 거였었어요. 서울시가 주도하는 이 사업이 영속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리고 자치구에 있는 그 어린이집 원장 학부모들 스스로가 이 도농산생 공공급식에 대한 가치가 확산되어지는 이제 그런 어떤 그 힘이 필요하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쉽게 이 정책을 바꿀 수가 없다. 2016년도에 함께들 모여가지고 서울시 먹거리 기본조례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때 사실 대못을 박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구체적인 형태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했었지만 둘 수 있다라고 해놓게 되면 안 두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10개의 분과위원회를 갖다 적시해가지고 했었거든요. 있어봐요 뭐예요?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7년도죠. 2017년도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대가 지나가고 나니까 공공급식위원회 소집 자체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묵과하지 않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시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이제 그 조직화되어져야 된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희망 먹거리 네트워크가 예전부터 이야기했었던 이른바 이제 그 아이에게는 건강을, 농민에게는 희망을. 그러니까 아이, 농민, 같이 어떤 이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그 네트워크를 더욱더 강화해 내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민이 무서운 사회를 다시 이제 만들어내는 이제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으로 해가지고 오늘 그 황영모 박사님 그리고 배옥병 이사장님 그리고 손성훈 센터장님 굉장히 그 고생 많으셨고 또 앞으로도 그 고생을 또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옆에서 가까이에서 주교종 이사님하고는 이 옥션의 어떤 그 상황들 그야말로 이 지역 먹거리 선순환에 대한 나름의 어떤 그 희망을 계속 발신해 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 엄청나게 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그렇게 이 나름의 어떤 그 선순환 사회 만들기 위해서 애쓰셨던 분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부분을 같이 이제 충청북도에 있으면서 굉장히 그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우리 편 있었습니까? 그런 생각 가지시고 더 힘내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길식 국장님 같은 경우에 사실 괴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친환경 농업과 관련된 유기농업 그래서 나름 이제 그 깨어있는 선생님들이 아주 많은 동네입니다. 제 사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96년도에 충주 캠퍼스 발령을 받았는데 지금 김병태 선생님이 아직도 살아계시거든요. 96세세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윤구는 내려가면 그래도 충북에 괴산에 좋은 선생님들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게 그래서 특히 이제 조이구 선생님이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런 힘에 이렇게 기운을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또 잘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서로 이제 그 반대되는 그래서 옥션은 옥션 나름대로 그 다음에 계산은 계산대로 우리 사회의 지역 먹거리 운동에 있어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고민의 지점을 같이 마련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그 제주에서 김남훈 선생님
그리고 춘천에서 전기한 선생님, 그리고 우리 간호 그 부회장님은 농사는 저기 전라남도 한평에서 지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전남의 대표시면서 또 간홍의 대표시이기도 하고, 그래서 참 이제 귀한 말씀들 좀 청해 듣고 좀 그래야 되는데, 오늘 이제 그 종합 식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냥 잠자리로 가는 건가요? 식당 다음에 숙소에서 인사한 겁니다. 이렇게 다 같이 좀 모일 수가 있는. 네네네. 아, 예. 그러면 그때도 이렇게 좀 발언하실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귀한 시간들 내셔서 이렇게 또 자리하셨기 때문에, 예. 그리고 오늘 그 시기 끝, 우리 요 행사가 시작된 이후에 도착하신 분이 계십니다. 자진 납세하시죠. 오십시오. 예. 다들 인사 말씀도 드리고 그랬었거든요. 여기 그 괴산군 간물면 사회적, 옹기식 국장이 소개했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를 맡고 계신 이도훈 대표님 오셨습니다. 박수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저거 하신데 좀 이렇게 공개적으로 좀 김적택 목사님 뭐 말씀하시면. 손안 들었는데. 예, 정 선생님. 예. 말씀 이게 이제 종합 토론입니다. 예. 쪽에 보면 예. 지역 먹거리 전략 전담 수사라고 해서 37개의 영역 먹거리 정의를 해놨거든요. 촬영하고 있으니까 마이크로. 그 19페이지에 보면 그 세계 도시 먹거리 정책 협약 중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자료가 2015년도에 형성이 된 거를 기록을 하셨는데, 그러면 2019년 말에 코로나를 지나고 지금 2024년이거든요. 혹시 내용의 변동이 없는지 전혀 없습니까? 예. 지금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그 IPCC 6차 보고서도 보면. 그래서 저는 혹시 이 내용이 물론 변동된 거 있으면 가져오셨을 텐데, 네.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왜냐하면 이 내용 속에는 그 뭐 저탄소라든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내용이 먹거리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전혀 담겨 있지 않아서, 예. 그렇고 한 가지 제가 좀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 63쪽에 보면 비엔나 생태구조 조달 기준, 그 배 대표님께서 발표하신 자료에 보니까 공정무역 인증받은 식품, 또 뭐 이런 공정무역 얘기가 나와서 제가 좀 생각이 나는데, 공정무역에 보면 10개 원칙이 있잖아요. 10개 원칙을 굉장히 철저히 지키더라고요. 그거에서 착안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래 원칙을 좀 먼저 세우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푸는 실마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기후위기가 심각해져서 이제 기후재난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그런데 이 전략이라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는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담겨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거꾸로 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거. 페어 트레이드, 뭐가 페어하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 기후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고민보다는 저개발국의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또 방점이 찍어져 있고, 또 원거리 무역이 돼버리다 보니까 인증받은 것 중심으로 가버리고, 그래서 일반 소규모 생산 농가들이 배제되어지는 시스템을 공정무역이 또 강화하는 부분도 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박인수 대표님 계속 말씀하시는 대로 기후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의 먹거리 부분 속에서는 그러면 어떤 형태로, 급식의 경우에 있어서는 또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같이 함께 좀 고민할 그 내용이 아닐까 싶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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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무역의 제1원칙이 생산자를 발전시키고 생산자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게 제일 1원칙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공정 거래를 좀 고민해 보고 생산자들이 계속 우리 그러니까 농민에게 그 희망을 그 얘기를 좀 더 되살려서 구체적인 원칙으로 담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선언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원칙으로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린 겁니다. 예, 송명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메모하셨죠? 희망 먹거리 네트워크의 이제 그 중점 고민 과제 중에 이제 하나로 이제 기후하고 같이. 예, 박수님. 예. 저는 특히 그 배우병 대표님의 교육을 통해서 아까 기후 먹거리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부터 계속 저희가 친환경 무상급식도 사실은 기후급식이 반영된 정책이지만 좀 더 적극화하는 의미로 기후급식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맞는 실천을 좀 구체적으로 하는데 여기 현자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을 모아서 좀 저희가 할 수 있는 실행 계획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한편으로 이제 두 번째는 먹거리 시민이 조직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금 거버넌스라든지 각종 이런 기구 돌이켜보면 저희가 농특위를 대통령 산하에 만들려고 30일 가까이 농성도 하고 해서 만들었는데 도대체 뭘 했나 이런 진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인천에서도 김종태 목사님 제가 딴 일에 바쁘면 인천 지역의 먹거리 운동이 정책이 그대로 수습돼 있어요. 가서 막 싸우면 조금 가거나 퇴행을 막거나 하는 게 모든 대체로의 지금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먹거리 시민을 재조직하는 계획, 그 속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협치에 대한 냉정한 평가,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기에 뭔가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은 아래로부터 온다는 게 오늘 많은 분들의 얘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먹거리 시민을 조직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후에 좀 독자적으로 고민을 좀 또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제안이십니다. 예. 지금 메모 계시죠? 네. 예. 예. 또 말씀 그냥 뭐 편안하게 뭐 소감 말씀하셔도 되고 혹시 순창에서 예. 마이크. 예. 아니 여기 네, 저는 학교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또 기후위기와 관련돼서 채식 지향을 하는 것이 진정한 환경운동과 기후미식과 생태미식에 관련된다고 해서 그것을 많이 지향하고 그런 모임을 갖고 그런 연구회를 조직하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또 교수님 얘기하셨나 그 도농상생활의 급식을 위한 유초 이렇게 원장님들이나 원래 장들의 의식 수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바뀌기 어렵거든요. 저도 저 혼자서 학교에서 어느 정도는 하고 있지만 저는 좀 이상한 선생님이에요. 왜냐하면 저 선생님 좀 독특해 이런 성향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들의 그런 이렇게 네트워크가 확실히 교육이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교사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바꿔야 되고 학생들을 바꿔야 되고 학부모들을 바꿔야 된다는 그 교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우선은 계속 할 것이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아까 43쪽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대부분은 학교에서도 취약계층 학생들을 거의 대부분을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해주거나 이렇거든요. 근데 제가 건강에 관련된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의 아이들 먹거리가 너무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진상이에요. 다 뭐 CU나 그런데 인스턴트 식품에 다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거 아니면은 고기가 아니면은 저희 충청북도에서도 월 2회 채식급식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안 먹어요. 모두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이게 아이들한테 건강한 먹거리를 정말로 제공해 주고 싶은 함께하는 그런 식단 모임을 하고 싶은 것이 저의 꿈이거든요. 앞으로도 나중에 한번 그런 건데, 취약계층이 아닌 취약계층이지만 다른 모든 아이들이, 예전에 우리 무료 급식을 시작할 때도 돈 있는 사람들은 급식에서 공공급식에서 무료급식 하지 않아야 된다, 다 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이것 또한 취약계층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자를 위해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나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별적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인 그 먹거리 교육 그 자체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박 선생님 먼저 제안했었던 먹거리 시민과 관련된,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 최선희 선생님은 지금 이제 거버넌스하고 민의 역량하고 이제 거기에 좀 중점이 주어지니까 그동안에 동구 여성센터에서 계셨을 때의 경험하고 등등 관련해가지고 또 아산의 경험하고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동구여성발전센터의 그 센터장으로 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먹거리 시민 양성이었어요. 그때 우리 유명선 교수님 오셔서 정말 좋은 교육 해줬는데, 그 성과가 사실은 그 광진구 지금 우리 괴산 먹거리연대 우리 이 여러 활동들을 할 수 있게 하는 이게 되게 동력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움직이느냐가, 사실은 뭐 동부여성 발전센터가 먹거리에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독특하게 느꼈었어요. 근데 그 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변화됐나를 느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산의 제가 신활력 사업 이 부분에도 또 많이 결합돼서 했기도 했고, 아산은 지금 우리가 그러잖아요. 먹거리로 좀 지역을 더 희망 있게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다가 아무튼 윤 정권이 들어오면서 다들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오늘 뭐 말씀 쭉 해주셨지만 결국은 먹거리 시민이 제대로 깨어 있을 때 정책도 견인하고 다 견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성과를 보면은 군수든 도지사든 이 부분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먹거리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성과를 가져오긴 하지만, 여전히 깨어있는 국민이 있을 때, 깨어있는 시민이 있을 때 잘못됐을 때는 갈아치우고 내려오라고도 하고 거기에 저항도 하고 좋은 방향도 내놓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옥천 사례를 보면서, 옥천은 우리 모두가 부러워하는 여러 성과를 냈잖아요. 근데 여전히 관과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서 참 쉽지 않구나. 이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자기 조직의 과제와 그러니까 자기 지역과 여타의 지역이 늘 함께 발전하고 함께 풀어가야 되는 연대의 필요성도 굉장히 많이 알려주는 계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저는 이 괴산의 먹거리 연대가 소농과 그 다음에 가공의 활성화의 성과를 말씀해 주셨을 때, 저희 순창 같은 경우는 저거 너무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사실 제가 이 먹거리 여러 모임에 참여했지만 오늘만큼 열심히 공부한 적이 없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좀 말씀 주실 분 계시면, 그래요. 여기 목사님. 저는 그냥 간단하게, 주교종 발제분 얘기 듣고, 이게 농업 먹거리 얘기하면서 제가 생각하기로 오늘 처음 자치 권력과 선출 권력의 문제 고민이 드디어 터졌다,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현재 주교종 발제자가
해왔던 것은 아직은 자치 권력이 아니고 뭐 경제 공동체로 상당히 힘이 세졌다는 거지. 자치 권력은 전 아니고 좀 고민을 했으면 이제 의제로 그래서 앞으로 좀 다뤘으면 좋겠는데 농업 먹거리 진영에 얘기하기가 참 힘든 문제인데 이 주민운동과의 결합 문제예요. 결국은 실은 지금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게 합법화됐어요. 근데 그걸 잘하는 데는 힘이 있고 그렇지 못한 데는 어용이 되고 그러는데 이 주민자치 읍면동단이 이제 주민자치회 건설 문제하고 어떻게 이걸 결합시킬 것인가, 주민자치회는 위상이 무엇이고 이걸 같이 좀 검토를 하면 좋겠다. 요것만 좀 이렇게 좀 얘기로 던집니다. 다양한 형태의 뭐 자치 뭐 관련을 그다음에 박미진 네. 센터장님. 다 짧게 하고 지금 주변에 자, 마이너스 4분. 빨리. 아니 약간 지역적일 수는 있는데 사실 고민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학교급식부터 시작해서 지금 공공급식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까지 굉장히 사업의 영역과 대상을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난 20년 동안 그러면서 지자체나 각 지역에 있는 주체형장의 조건들이 굉장히 차이가 크고 좀 갈수록 편차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초창기 학교급식 운동 시작하면서 급식지원센터를 활발하게 운영하면서 뭐 어떻게 됐던 간에 뭐 행정의 중간 지원 조직으로 들어가든 아니면 지역의 자발적 운동을 하든 이런 다양한 활동가들이 모여서 급식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한 평가도 하고 학교급식에 대한 중장기 발전 전략에 대한 논의도 하고 사실 이제 정기적으로 해오면서 어찌된 일보 전진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지와 조건도 바뀌고 운영 형태도 되게 굉장히 바뀌고 운영 형태가 바뀌다 보니까 주요 사업에 대한 집중점도 좀 더 다양해지면서 지금은 어디선가 이걸 모아가지고 기존의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하는 이 그 공공급식 영역이 어떻게 확대 재편되고 있고 우리 영역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진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정말 고민스럽다는 생각이에요. 그게 첫 번째가 우리 학교급식 다 발표할 때 학교급식에 대해서 지역 농산물 사용비를 얼마나 하지만 사실 학교급식의 친환경급식은 진정으로 농수축 가공 전체를 다 바꿔주는 게 필요하고 농산물만 전환한다고 해서 그걸 친환경 급식을 완성했다고 저희가 절대 볼 수 없을 텐데 제가 친환경 농산물을 제외한 수산물, 가공식품, 축산물에 대한 논의와 공론화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고 이미 뭐 지역 단위 하고 있는 곳들도 있지만 그게 이제 전국 단위에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주요 품질 기준이나 취급 기준이나 어떤 원칙을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나름 우리끼리의 사회적 합의라는 과정을 못 거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그 문제를 학교급식을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현재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좀 전제가 됐으면 좋겠다. 뭔가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다. 그걸 기반으로 어린이집 유치원을 포함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먹거리 기본권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역에서 먹거리 품질 기준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요즘에 이런 디테일한 논의를 저희가 많이 못하고 워낙에 상황이 엄혹하다 보니 막 한탄하고 이씨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어서 아니 큰 싸움하기 바쁜데.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큰 싸움하기 바쁘지만 이미 지역에 사고 있는 곳들은 사실은 실천과 실행 과정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는 것들을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그런 사례를 발굴해서 확산시키는 게 그동안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라는 고민이 들어서 사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이제 풀뿌리 국민연대도 있지만 이후에 이제 학교급식 포함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활동과 포함 좀 이런 그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현장에서 실행을 하면서 고민점들을 정리하고 제안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마치겠습니다. 그 사실 이제 그 학교급식도 그렇고 도농상생 공고급식도 그렇고 서울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걸 하면서 이렇게 일종의 매뉴얼화 작업을 굉장히 잘 해왔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뭐 수산물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가공식품 등등도 이제 고민을 했고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텍스트는 있다. 근데 다만
지금의 상황 그 자체가 너무나 이제 엄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큰 싸움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놓치고 있는데 지금 박미진 센터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예. 또 늦게 오셨. 우리 김규태 대표님. 예, 인사하시죠.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카메라맨 카메라맨이어가지고 카메라 감독이어가지고 카메라를 떠날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혹시 그러면 우리 뒷자리에서 잠깐만요. 아까 그 제도화 문제 불필요한 것처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민의 힘이 중요하다. 이걸 여기서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6천 사례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활동하셔서 정말 바닥부터 이렇게 민의 힘을 모아가지고 큰 성과를 이루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전국이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20년 역사를 이뤄놨는데 그 부분도 지금 속절없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민의 힘을 깨어있는 먹거리 시민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힘에 의해서 제도 개선도 하고 정책도 만들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도 개선을 하면 그것에 장단점이 분명히 있죠. 근데 그것이 예를 들면 눌라 정부가 초기에 그 부분을 이뤄낸 것은 성과는 성과로 평가하고 남는 과제는 과제를 우리가 끌어안아야지 그렇게 해서 눌라가 안 할 때 뒤집어졌으니까 그건 불필요한 건 아니지 않나 하는 거 하나 하고 민의 힘만 중요한 건가 그러면 옥천의 사례를 어떻게 평가하시나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금 우리가 이후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민의 힘 외에 제도 개선이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단점이 많다고 생각하면 대안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종합 토론이 너무 7시 아니 저도 이제 그래도 좌장이라고 돼 있으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제도화라고 하는 건 필요하다. 그것이 빨리 이제 가속화돼서 나가기 위해서는 제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아니야. 그냥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러니까 그때가 룰라 직권기였고 2008년도인가 그랬잖아요. 직권기였고 그런데 그 이후에 그렇게 그러면 룰라에 의해 가지고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그 집권기에 생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다 줬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생태 농업이 없었던 거 아니거든요. 풀뿌리 운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도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도화에 편승해 가지고 생태 농업의 가치가 훼손된 부분도 있는데 그런 지원이 계속적으로 갔다면은 그대로 갔었을 텐데 그 제도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그 정책은 지원 정책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우리 상황하고 똑같다. 나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잠깐만. 그래가지고 우리가 제도화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중요하게는 서울시의 도농상생 공공급식에서처럼 일종의 제도화가 이루어졌지만 이 제도화가 물론 우리가 조례를 통해 가지고 대못을 박는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이 바뀌고 나니까 가차없이 없어져 버리더라. 그럼 그랬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겠느냐. 일종의 자치구가 됐던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원장이 됐던 학부모가 됐던 그러한 아까 이제 먹거리 시민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의 어떤 그 탄탄한 민의 어떤 그 내용을 갖다 가져가는 것 그것이 그만큼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였고 생태 농업을 이제 말씀을 갖다 드렸었던 것도 바로 뭐냐면은 일종의 생태 농업을 육성한다라고 해가지고 이 뭐 경제적인 형태로 이렇게 막 지원이 집중되어지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 가치라고 하는 부분이 사라져 버릴 수가 있겠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지점이다라고 한 것이지 그 예를 들면서 마침 자료가 있길래 그 자료를 인용한 것이지 배 대표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 자체를 거부한 거는 잠깐만. 잠깐만. 이 의원이를
감사하고 네, 그렇게 내기기 네,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그리고 오늘 제일 처음에 발제를 또 이렇게 방향을 또 이렇게 또 정리해가지고 황영모 박사님 이 시간이 이 엄청 바쁜 양반인데 오늘 아주 그 귀한 자리 또 와서 그래서 오늘 좀 전체적인 좀 이야기 좀 들은 아니 간단하게 박수 받네. 그래요. 그러면 네,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려고 또 이 처음 대표가 되셔가지고 엄청 이 준비하느라고 마음고생 많으셨을 거예요. 우리 이보희 대표님 간단하게 또 한점 좋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오늘 이 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후원의 밤 하면서 모은 돈으로 자체 예산으로 합니다. 정부 지원 없이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훌륭하다. 훌륭하죠. 네. 그러면 아까 잠깐 안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 좀 간단하게 해보자. 우리의 의지를. 2025년 국가 푸드 플랜 예산 확대라는 문구를 저희가 여기 띄울 거고요. 띄웠어요. 예산 확보. 그리고 각자 아까 말씀드려서 쓰신 분들 있죠. 네, 그럼 다 앞으로 나오셔서 이것 때문에 얘가 나와야 돼서. 네네.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만 움직이고 글 쓰신 분은 들고 나오세요. 맨 앞줄에 쓰시면 됩니다. 자, 2025년 국가 푸드 플랜 예산 확보. 예산 확보. 예산 확보. 예산 확보.